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인데 각각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도메인별로 책임지고 있는 하나의 네임 서버. 예를 들어서 상명대학교 네임 서버, 네이버의 닷컴의 네임 서버, 도메인의 네임 서버, 어, 구글.com 도메인을 담당하고 있는 네임 서버 이런 각각의 그 분산된 각 기관별 도메인별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들이 하나의 그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로 연결된 여기도 계층 구조가 나오네요, 그죠? 층계 구조로 연결된 그 서로 협력적으로 움직이는 DNS 서버들과 클라이언트들 간의 그 협력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그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목적은 뭐다? 도메인 네임 뭐 www.naver.com 이런 그 DNS 네임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그 IP 주소 뭐 1.2.3.4, 143.248.1.177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무슨 레이어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숙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OSI 7 레이도 좋고 인터넷 5 레이어에서 보면은 뭐 피지컬 맨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밑에 그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다음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어느 레이어에 들어간다라는 거. 또 왜 그럴 것 같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그런 숙제로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 네임 서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네임 서버들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이메일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도 이메일 작성하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메일 작성한 사람이 자기네의 그 도메인 메일 서버랑 커뮤니케이션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뭐 상명 smu.h.kr 이메일 어카운트를 갖고 있으면 mail.smu.h.kr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메일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mail.smu.h.kr에서 뭐 google.com에 있는 어카운트로 이메일을 보낸다고 치면은 일단 내가 메일을 써서 보내고 나면은 그 내가 갖고 있는 도메인의 메일 서버가 그 gmail.com 도메인에 바로 그 SMTP 커넥션을 열어서 메일을 보내죠. 그러니까 결국 이메일에서도 이메일 클라이언트와 이메일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일 서버들 간에 서로 그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 있는 것처럼 DNS도 그 뭐라 그럴까 도메인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뭐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뭐 상명대에 있는 사람이 어 그 세네갈의 다카르 대학에 있는 그 어떤 그 컴퓨터 공학과의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액세스를 할 때는 그죠? 기본적으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상명대 DNS 서버에 먼저 연결을 해서 그죠? 연결을 해서 그 먼저 이제 내 로컬 클라이언트에서 그 세네갈 다카르 대학에 있는 그 웹서버의 DNS 네임의 IP 주소를 내 클라이언트가 직접 알고 있는지 캐시가 된 데이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 상명대 네트워크를 쓴다고 치면은 상명대의 그 도메인을 담당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 가장 가까운 도메인 네임 서버에 연결해서 물어보고 다음에 얘도 모르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그 우리 네트워크 내가 쓰고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가 기본적으로는 그 세네갈 다카르 대학의 네임 서버랑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DNS도 이메일처럼 DNS 클라이언트와 서버 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www.native.com, www.smu.ac.kr 이렇게 명령어를 딱 치면은, 아니 그 네이버 치면은 내 도메인에 있는 DNS 서버하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얘가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DNS 서버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해서 내가 요청한 그 도메인, 예를 들어서 뭐 세네갈 다카르 대학에 있는 그 DNS 주소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임 서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도메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우리 도메인 있는 사용자가 너네 그 도메인, 너네 다카르 대학에 있는 그 컴퓨터공학 웹서버의 주소를 물어보더라. 알려줄래? 마치 이메일 전송하듯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는 SMTP에서는 각 도메인별 메일 서버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왜냐면 직접 커뮤니케이션, SMTP를 커넥션을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 상명대에 있는 유저가 그 세네갈 다카르 대학에 있는 유저에게, 교수에게 메일을 보낼 때는 일단 그 상명대 유저가 메일을 작성하고 상명대 메일 서버에서 그게 전송이 되면 상명대 메일 서버가 직접 다카르 대학에 있는 메일 서버한테 직접 SMTP 커넥션을 열어서 메일을 전송을 하죠. 그죠? 직접 직접 메시지를 전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DNS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물론 그렇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어볼 때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NS와 이메일의 차이인데, 메일 시스템의 차이인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바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능, 그러니까 DNS라는 이런 기능이 호스트의 네임을 받아서 주소를 바로 이제 줘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핵심 기능이죠, 사실. 핵심 기능입니다. 핵심 기능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 어,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하루에 뭐 웹사이트를 가든 이메일을 주고 보내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카카오톡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링크를 공유를 할 때에도 다 이 DS 네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코어 인터넷 펑션이고, 사실 인터넷을 무너뜨리려면은, 인터넷 사람들이 못 쓰도록 망가뜨리려면은 DNS를 망가뜨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물론 DNS 프로토콜을 쓰지 않는 P2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쓸 수 있겠지만, DNS를 망가뜨려서 이름 번역, Name Resolution이라고 일하는데, DNS 네임을 줬을 때, IP 주소로 바꾸는 이 부분을 불능화시켜버리면은, 인터넷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DNS를 통해서, 왜냐면 IP 주소를 외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DNS를 망가뜨리면은, 서버를 갖다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 DNS 이 기능을 마비를 시켜버리면은, 그 인터넷을 못 쓰게 만들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공격자들이 이 DNS 시스템을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다행히 뭐 워낙 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놔서 뭐 전 세계가 전 세계의 DNS가 영향을 받는 일은 별로 없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우리나라는 그 2003년 1월이었나요? 인터넷 대란.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2003년 1월 25일에 그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된 때가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2003년.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뭐 토요일 오후쯤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연결을 딱 해가지고 보면은 뭐 네이버닷컴을 쳐도 응답이었고 뭐 구글을 쳐도 응답이었고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슬래머 웜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 바이러스가 그냥 갑자기 확 퍼진 적이 있는데 근데 슬래머 웜에 감염된 이제 좀비 피시들이 그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KT, 우리나라 이제 DNS의 그 .kr 에서의 그 DNS를 담당하고 있던 그 KT 해화지선의 DNS 서버가 이제 그 슬래머 웜에 감염된 PC들에 의해서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을 하죠. DNS 서버가 이제 그 DDoS 어택을 받은 거죠. DDoS 어택을 받음으로 해서 그 .kr 우리나라 그 인터넷 주소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 이제 .kr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한국의 그 내의 DNS 서버를 관리하는 그 일종의 뭐 우리 한국 도메인의 우리 보면은 뭐 smu.ac.kr 이때 보면 KR가 최상위 도메인이죠. 한국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 DNS 서버가 그 불가능이 되면서 그래서 그 DNS 서버가 정지가 됐고 서비스가 정지가 됐고 그래서 그 디도스 어택을 통해 슬래머 홈의 디도스 어택을 통해서 그 .kr을 담당하고 있던 DNS 서버가 정지가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닷컴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기능이 안 돼서 실제로 인터넷은 돌아가고 있는데 DNS 그 네임 이름 번역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 하루 종일이었나 이틀이었나요? 뭐 네트워크를 인터넷을 못 썼어요 그때. 뭐 그때는 뭐 카카오톡도 없었고 뭐 P2P도 P2P는 좀 쓸 때네 그죠? 쓸 때였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인터넷이 웹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때 유튜브가 있었나요? 그래서 뭐 그런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DNS가 안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뭐 125 인터넷 대란 해서 뭐그 검색을 해보면 아마 쭉 나올 겁니다. 쭉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DNS 서버가 망가져서 그 슬래브 웜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퍼졌는데 그때 당시에 DNS 서버가 망가져서 인터넷이 불능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그랬었나? 뭐 그랬다고 기억을 해요. 그건 정확하긴 아는데 그래서 좀 불명예스러운 그 일이었죠. 그래서 그 사실 그때 당시 이제 한국통신공사 그 KT 해화동 전화국은 이제 국내의 모든 전화국들의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일종의 통신 게이트웨이, 통신 관문이 대문이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국내의 모든 DNS 서버와 인터넷 통신망 중계가 집중되어 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다른 DNS 서버, 기관망에 물려있던 서버들이 모두 정지를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 도메인을 입력하여 접속할 DNS를 통해서 접속하는 그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렇죠. 음,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한국통신 DNS 서버가 정지됐기 때문에 뭐 학교의 DNS 서버나 아니면 그때 당시 한국통신 말고 두루넷 뭐 지금은 SKT 뭐 네트워크 뭐 LG 네트워크 있지만 그때는 두루넷과 같은 별도 통신사가 운영하는 DNS 서버 중의 일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근데 이들 DNS 서버를 이용하면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내 기억에 나는 아마 그 학교가 아니고 집에 그 아마 부모님들이 가 있었던 아니면 밖이었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KT 막을 썼는데 안 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꽤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꽤 유명한 사건이고, 그러니까 DNS 서버가 불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KT 네트워크의 사용자 예를 들어서 몇 수백만 한 천만 가입자 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국내 그 유저들의 그 상당수가 뭐 지금은 더 되겠죠. 인터넷 서비스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웜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바이러스는 아니었는데 웜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DNS망 때문에 어, 그, 어, 그 IP로 접속을 할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DNS를 써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타크래프트를 해가지고 그때 배틀넷에 접속할 때 도메인 네임이 아닌 IP로 접속을 하면 당연히 잘 작동하는 거죠 이럴 때 그죠? 그래서 다른 게임들도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IP로만 접속을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뭐 온라인 게임엔 지장이 없죠. 근데 DNS를 거의 대부분의 뭐 웹 브라우징이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그 응용 프로그램들은 다 DNS를 쓰는데 못 쓰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뭐 그 대부분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게 돼서 뭐 PC방에서는 사용자들 항의가 엄청나게 많았고 뭐 그 제대로 된 지식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일을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토요일에 발생을 해서 증권 거래나 기업 활동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그죠? 어, 그래서 뭐 아주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통신 KT에서는 이제 이러한 DNS 서버 시설을 분산을 시킵니다. 그죠? 분산을 시키고, 근데 아직도 해외 쪽으로 가는 노드는 해외 지사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저기에 뭐라 그럴까요? 분산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 이런 DNS 서버가 이제 주로 이제 테러범들이 주된 타겟들 중 하나고 뭐 전쟁이 진행 중이라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도록 이제 무조건 사수를 해야만 되는 국가의 중요 시설들 중에 이제 나급 정보통신 시설로 이 DNS 서버들이 국가 도메인 관리하는 지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요 인터넷 대란에 관한 얘기는 이제 위키피디아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core 인터넷 펑션이죠. 그죠? 그래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레이어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DNS의 서비스와 구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DNS가 하는 서비스는 호스트 네임으로부터 IP 어드레스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이름을 받아서 주소로 번역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뭐 호스트 에일리어싱이라고 얘기하면 뭐 가명 만들기도 해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www.naver.com 이렇게 네이버의 웹 서버는 www.naver.com이라고 이렇게 에일리어스 가명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안에 실제로는 naver.com의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 웹 서버 예를 들어서 한 수천 대 수만 대 있으면서 뭐 웹 1.naver.com, 웹 2.naver.com, 웹 1000. 웹 뭐 10만.naver.com 이런 식으로 실제 주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표 이름을 하나, 대표 가명을 하나 두고, 그다음에 워낙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수만 대의 실제 서버들을 갖다 주고, 실제로 네이버.com의 주소는 예를 들어서 동시에 한 100명 정도가 동시에 요청을 하면은 가명을 이용한 이쪽 얘가 일단 신호를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은 100초 동안 100명이 온다 치면은 1초 동안 100명이 온다 치면 첫 100분의 1초의 거는 뭐 웹1.naver.com
그 다음 두 번째 네이버 웹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는 web2.naver.com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명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메일 서버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기계 100만 1.naver.com인데 뭐 100만 1.naver.com은 메일 서버로 운영을 해라 라는 식으로 mail.naver.com 이라는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얘는 100만 1번째 서버니까 100만 1.naver.com이야. 뭐 그런 식으로 그 메일 서버도 가명을 줘서 그 뭔가 리얼 실제 이름이 있고, 근데 실제 이름 외에도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기 쉬운 이름, 뭐 100만 문제 웹서버 이런 건 우리는 모르니까 사실 외부 사람들은. 그래서 mail.naver.com을 써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DNS 이름 번역, name resolu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 translation, IP address translation 해줄 때 필요한 기능들. 뭐 그래서 대표 웹서버 주로 이제 aliasing 가명 기능 많이 쓰는 게 www.naver.com, 예를 들어서 mail.naver.com 또는 dns.mail.com, dns.naver.com 뭐 그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 분산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네이버.com에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천 명이다 그러면은 기계를 한 수백 대, 수십 대 갖다 놓고 이렇게 리퀘스트 올 때마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수의 IP 어드레스가 사실은 하나의 네임에 하나의 이름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뭐 카피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리퀘스트 순서대로 HTTP 리퀘스트 순서대로 쭉 뿌려주는 거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구현할 수가 있고 유용하겠죠. 그래서 왜 DNS를 중앙 집중화하지 않느냐? 근데 중앙 집중화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는 아까 전에 뭐 여러분 KT 인터넷 대랑 그죠? DNS 서버 하나가 마시가는 바람에 그냥 국가 기관망 인터넷이 전체가 거의 사용 불능이 되는 그런 식으로 중앙 집중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인터넷 초기에는 사실 중앙 집중으로 host.txt 파일로 다 했었죠. 그때는 노드가 몇 개 안 되니까 뭐 각 대학마다 기계 한 대씩 갖고 있고 기계 컴퓨터 한 대씩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전체 또는 전 세계의 미국 전체의 대학을 담당하는 뭔가 중앙 집권하는 스탠퍼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처럼 SRI처럼 어딘가 한 곳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뭐 뿌려주고 하는 게 가능했는데,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고 각 대학마다 컴퓨터들이 수십 수백 대 수천 대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수만 수십만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수억 대의 기계와 IP 어드레스를 매치하는 그런 작업을 어디 중앙 집중화된 센트럴라이ズ한 한 군데서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쭉 설명을 하자면은 대략 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가 마시가면 그냥 다 마시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트래픽 볼륨, 이것도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이거를 갖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DNS 리퀘스트를 전부 다 한 곳에서 중앙 집중을 받아들인다. 작동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거의 디도스 어택하고 똑같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뭐 거리 문제도 있고 그죠? 센트럴라이즈. 그다음에 뭐 메인테넌스 하기도 쉽지 않죠. 유지보수하기도.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 어디 대학의 어느 컴퓨터의 과에 누군가가 신입생이 대학원생이 들어와서 자기 웹사이트 하나 만들었다고 칠 때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빨리 손쉽게 재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나 영역은 그 학교 내에 있는 사람이겠죠. 기본적으로. 음. 저 미국에 있는 어디 스탠포드 대학의 누군가가 아니고
있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좀 더 명확하고 재빠르고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분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 DNS를 이렇게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centralized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했을 때 문제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잘못 설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어딘가에 오지에 있는 어딘가에 DNS 서버가 DNS에 뭔가 누군가가 석사 과정생이 하나 들어가서 또는 학부 과정생이 그 어떤 대학원 연구실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으로 된 웹서버를 만들었다. 근데 인터넷에 있는 누군가도 그 누구도 그 웹서버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과연 저 북극에 있는 누군가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의 웹서버를 접근하고자 할 때, 아프리카의 누군가가 그거를 만들자마자 북극에 있는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DNS 번역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어렵죠.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떻게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십만 기관, 수백만 기관들이 있을 텐데, 도메인들이, 그죠? 그러면 DNS 서버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인데, 그렇다고 치면은, 그 정도 있을 텐데, 수십만, 수백만 있을 텐데, 수십만 개는 있겠죠, 최소한. 있을 텐데, 걔네들끼리 서로 뭐 엄청나게 뭐 물어볼 때마다, 어, 너네 학교 여러분들 뭐 엄청 많이 물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학 가고 싶다고 치더라도 미국에 있는 뭐 상위 한 4, 50개 대학은 다 뒤져볼 거고, 그죠? 그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래서 뭐 서로 도메인 DNS 서버들 간의 왔다 갔다 하는 서로 물어보고 뭐 전송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이런 IP DNS 네임을 주고 IP 수를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이런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어.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그렇게 빨리 휙휙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한 2, 3초 지나가면은 짜증나죠. 2, 3초 지나가는 데까지 화면이 안 뜨면 짜증나죠. 근데 그 말은 이 DNS 번역하는 이것도 빨라야 되고, 왜냐면 그게 일단 IP 주소가 먼저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패킷을 IP 주소한테 보낸 IP 라우팅을 통해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서 패킷 데이터를 받아오니까, 실제 서버 투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클라이언트 서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IP를 기반으로 라우팅을 해서 패킷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그 DNS가 굉장히 빨리 잘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최소한 실제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빨라야 되는 거죠,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어요? 라는 거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집중식으로 안 만들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 대학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시스템에 관한 과목은 없는데, 패러럴 디스트리뷰트 시스템에 관한 과목은 없는데, 이 네트워크에서의 이 시스템들, DNS도 그렇고, SMTP도, 이메일도 그렇고, 웹도 그렇고, 이제 배울 P2P나 CDN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이 분산 시스템의 성공적으로 디자인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분산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이런 일들을 숱하게 하게 될 텐데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식으로 가면은 doesn't scale,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결국은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DNS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보면은 분산되어 있으면서 hierarchical,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hierarchy라는 거는 이제 트리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언뜻 보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움직임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DNS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숙지를 해두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할 기관별 authoritative DNS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기관별 감독하는 DNS 서버가 있는 거죠. 각 기관별 감독하는 DNS 서버가 있고, 근데 커머셜 기관들 관리하는 이 .com 도메인의 DNS 서버들을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 목적의 기관들을 호스팅하는 도메인들, .org 도메인, pbs.org, 그다음에 여러 가지 ican.org,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org들을 관리하는 탑 레벨 도메인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탑 레벨. 그러니까 탑 레벨, 세컨드 레벨, third 레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com, .org, .edu, .kr 이런 것들 탑 레벨 도메인 서버라고 TLD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밑에는 이 .edu 탑 레벨 TLD 서버, 탑 레벨 도메인 서버에서는 밑에는 이제 poly.edu, umass.edu, 그 다음에 stanford.edu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kr 서버, .jp 일본, 영국을 나타낸 .uk 이런 서버들이 있고 그 밑에 .kr의 밑에 대학 아카데미한 기관들을 엮은 교육기관들을 엮은 ac.kr 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들을 엮은 co.kr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림 구조로 하이라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서버는 이제 이 .com이랑 .org랑 .edu의 서버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루트 DNS 서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그러니까 트리 루트니까 그죠? 트리 루트, 이 DNS 루트 트리, DNS 하이라키컬 트리, DNS 이 구조에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루트 DNS 서버가 있고, 루트 DNS 서버는 이 탑 레벨 도메인 서버, TLD 서버들의 IP 값을 저장을 하고 있겠죠, 그죠? 얘는 얘네들의 IP 값, .com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얘의 전화번호, 얘의 주소, 얘의 IP 주소, 얘의 IP 주소를 갖고 있을 거고, 얘의 DNS 서버 주소를 갖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탑레벨 TLD 도메인, TLD 서버는 바로 자기 도메인 밑에 있는 기관들, 여기에 등록된 기관들, yahoo.com이나 amazon.com, pbs.org, 얘네들의 DNS 서버로 가는 링크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umass.edu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웹 서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처음으로 가서 처음으로 UMas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 있는 대학의 웹 서버를 전산학과에 있는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웹 서버를 운영하고 싶겠다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cs.umass.edu라고 치면은 처음에 cs.umass.edu를 알기 위해서 먼저 edu에 있으니까 edu 주소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edu로 가서 그
다음 edu에서 umsm edu니까 여기에 있는 그 도메인 네임 서버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조금 약간 전달이 좀 애매하게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바로 또 좀 더 정확한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체의 이 그 최상위 도메인 서버들의 그 주소를 관리하는 루트가 있고 각 도메인별로 이렇게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kr, .ac, 예를 들어서 .kr 있고 .kr, ac.kr 있으면은 뭐 그 한국의 교육망에서 관리하는 DNS 서버에서 뭐 또 smu.ac.kr, snu.ac.kr, car.ac.kr 뭐 이런 식으로 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클라이언트가 www.amazon.com을 처음으로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Welcome to Internet. 그래서 인터넷을 처음 깔고 amazon.com을 가서 그 웹서버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은 클라이언트는 일단 먼저 그 루트 서버를 연결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선 그래서 첫 번째 그 도메인이 탑레벨 도메인들이 .com이니까 .com DNS 서버부터 알아봅니다. 그죠?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고 얘를 통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얘한테 물어보면은 먼저 이제 예를 들어 얘가 .com이면 얘한테 물어봐서 밑으로 이쪽 패스로 그 큐리를 해서 나가면 될 거고, 예를 들어 amazon.org라는 기관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umass.edu라고 치면은 그 edu로 가서 이 쿼리 루트를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mazon.com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단 루트로 가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com을 물어보는 거죠. .com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알려주면 얘의 주소를 알려주면은 클라이언트가 다시 됐고, 그러면 .com의 주소를 얘한테 받아서 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얘한테 다시 물어보고, 그죠? 그러면은 얘가 amazon.com의 DNS 서버는 뭐다라고 알려주면은 다시 amazon.com의 DNS 서버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그러면은 www.amazon.com의 주소를 알려보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쿼리가 amazon.com의 DNS 서버에,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봐서 얘의 주소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얘한테 또 물어봐서 얘의 주소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얘를 찾았으니까 얘한테 물어봐서 뭐를 알아보겠어요? www.amazon.com의 IP를 주소해서 알아보겠죠. 그래서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 번 물어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좀 번거롭긴 하죠. 그래서 캐시를 많이 씁니다. DNS 캐시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우선 뭐 전체적인 픽처를 보기에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NS 루트 네임 서버는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죠. DNS 예를 들어서 뭐 클라이언트가 www.amazon.com의 주소를 요청을 했는데 그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DNS 서버가 www.amazon.com의 주소도 모르고 amazon.com의 주소도 모르고 .com의 주소도 모를 때 어디로 간다? 루트로 간다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네임 레졸루션이 하나도 안 될 때 루트 서버로 가서 .com 물어보고, 그다음에 루트한테 .com 물어보고, 그다음에 .com한테 amazon.com 물어보고, 그다음에 amazon.com의 네임 서버에 www.amazon.com의 주소를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루트 DNS는 DNS 서버의 근간이 되죠. 그래서 대략 한 400개 이상의 루트 DNS 서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A부터 M까지 분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북미 지역에 위치를 하고 미국 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루트 서버를 가진 국가들 루트 서버들이 로케이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개 종류의 루트 서버가 있고, 실제 설치된 복사본까지 합쳐서는 복사를 많이 해놨겠죠. 복제본을 뭐
전 세계 곳곳에 그냥 심어 놨습니다. 뭐 이런 제기루트 서버는 뭐 한 69개 다른 사이트에다가 복제를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또 업데이트가 많이 됐겠지만 41개의 복제 서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대략 한 400개 이상의 루트 DNS 서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루트 네임 서버들은 한 13개의 다른 기관에서 관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루트 네임 서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교과서의 그 내용을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서까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루트 서버 밑에 그 DNS 하이라키, DNS 이제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루트 서버를 얘기를 했고, 이제 TLD, 탑 레벨 도메인 그 서버가 있고, authoritative 서버라는 게 있는데, TLD 서버는 예를 들어서 그 .com, .org, .net, .edu, .jobs, .museums 하고, 그다음에 country domain, 뭐 .kr, jp, cafr, uk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각 탑 레벨 도메인 최상의 도메인을 책임지고 있는 서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TLD를 Generate Top Level Domain에서 GTLD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Country Code Based로 Top Level Domain은 CCTLD, Country Code TLD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건 GTLD, CCTLD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이제 .com Top Level Domain은 Network Solutions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edu는 educourse에서 하고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kr 그 도메인은 관리하는 .kr 주소의 관리 주체는 KRLeak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KR 코리안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주소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나라들도 그 각각의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authoritative DNS 서버라고 얘기를 하면은 권위 있는 DNS 서버, 책임 있는 DNS 서버인데,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상명대 또는 amazon.com 또는 이런 그런 예를 들어 청와대 그죠? 블루하우스.go.kr인가요? 잘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authoritative DNS 서버라고 하는 책임 DNS 서버로 권위 DNS 서버라고 하고 있는데, 각 기관별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명대의 authoritative DNS 서버는 상명대 안에 있는 그 기계들이 모든 그 이름과 DNS 네임과 IP 주소의 매핑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른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상명대의 기계의 DNS 서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 때 상명대한테 물어보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각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그죠? DNS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책임 DNS 서버가 기관에 존재하는 그 DNS 서버 레코드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과 큰 기업들은 이제 자신의 기본적인 책임 DNS 서버와 그 보조 책임 DNS 서버를 유지하고 구현을 합니다. 한두 대 정도 두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기관이나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망 제공자들이 관리를 합니다. 운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local DNS name 서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트워크 설정한테 보면은 쓰는 그 사용자들이 쓰는 그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이 쓰는 그냥 그 DNS 서버죠. 그래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학이나 아니면 집에서 그 뭔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 연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www.naver.com 쓰면은 그 www.naver.com을 딱 치면은 그거를 이제 누가 주소로 바꿔주냐면은 이 로컬 DNS 서버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서 TCP/IP 설정에 들어가서 DNS 설정에 들어가면은 그 DNS 그 서버 주소 첫 번째 주소 프라이머리 주소 넣고 두 번째 보조 주소 세컨더리 주소 넣는 그 항에 들어가는 그 로컬 DNS 네임 서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쓰면서 직접적으로 DNS 쿼리를 날리는 DNS 패킷을 날려서 물어보는 지역 그 DNS 서버가 이겁니다. 그죠? 그죠? 음. 그래서 그 호스트가 그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그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기계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네임 레졸루션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디폴트 네임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폴트는 뭐 기본 네임 서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명대에서 네트워크 그 DNS 서비스를 쓸 때 뭐 상당수의 기계들이 상명대의 네임 서버를 로컬한 DNS 지역 네임 서버를 써서 DNS 써서 그 DNS 그 이름 매핑을 하죠. IP로.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그 뭐 KT나 이런 그 사용자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뭐 google.cok라 쓴다든가 네이버.com을 쓰면은 실제 그 번역을 IP 주소로서의 그 IP 주소로 바꿔주는 작업을 얘네들이 다 합니다. 로컬 DNS 서버. 그래서 지역 DNS 네임 서버가 돼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호스트의 로컬 DNS 서버는 대체로 그 여러분들의 기기 호스트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이라고 하는 거, 로컬 DNS 서버라고 하는 거죠. 저 기관 그 보통 이제 랜상에 같은 랜상이 있죠. 같은 랜상에 있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그 초고속 정보통신망, KT망이나 뭐 SKT망이라든가 이런 그 LG 네트워크, LG 뭐 U 플러스인가요? 그런 망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몇 개의 라우터 범위 안에서 그 호스트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호스트나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가 이런 그 로컬 DNS 서버들한테 그 DNS 쿼리 그 이름을 보내면은 그 이런 그 쿼리를 이제 그 IP 주소로 바꿔달라라는 그 질의는 그 이 로컬 DNS 서버에게 전달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로컬 DNS 서버가 이 그 여러분들로부터 인계를 받은 그 DNS 네임 질의를 그 DNS 하이라키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이제 그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기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로컬 DNS 네임 서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호스트, 뭐 여러분들이 지우스 컴퓨터나 아이폰이 DNS 쿼리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배웠으니까 제가 DNS 쿼리라는 게 일단 www.naver.com을 주고 IP 주소를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그 질의를 보냈을 때 이 질의가 그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DNS 서버한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로컬 DNS 서버는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캐시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누군가가 같은 주소를 물었던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그 사람이 그 응답받았던 IP 주소를 로컬 캐시를 갖고 있다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게 빠르겠죠.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너무 오래된 그 옛날 뭐 일주일이라든가 뭐 한 달이라든가 1년이 지난 그런 DNS 쿼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로 갱신을 하겠죠. HTTP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 보통 이 로컬 DNS 네임 서버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DNS 쿼리를 받고 캐시를 하고 그 로컬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 캐시된 그 질의 결과가 없다, IPC가 없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디한테 물어보는 거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DNS 그 루트 서버, TLD 서버 있고 오소로테이티브에 있는 그 DNS 하이라키에 그 질의를 던집니다. 얘가 로컬 DNS 서버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게 그 루트 DNS 서버, TLD DNS 서버, Authoritative DNS 서버가 있고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있고 로컬 DNS 서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컬 호스트가 그 DNS 호스트 질의를 보낼 때 뭐 얘한테 보내고 이렇게 뭐 쭉쭉쭉쭉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그 시간에 다음 비디오로 해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요. 네, 잠시 쉬고 다음 비디오에서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